안녕하세요. 풀풀쌤입니다. 오늘은 제 숙제를 먼저 내주신 선생님의 블로그를 잠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듣고 나시면 좀 더, 내가 내 블로그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선생님의 블로그에 먼저 들어갔어요. 지금 알아서 되게 세팅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글도 많이 올리셨고. 그래서 이 카테고리, 지금 카테고리 메뉴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 부분에 선생님 별명과 내용 글, 이런 글도 넣으셨고, 타이틀 부분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불인이 드르와 이거 근데 살짝 읽을 때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글로 쓸 때는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혹은 부드루아 이렇게인데 지금 선생님 네이버 이쪽 별명에는 불인이 드루아라고 쓰셨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하셨을 땐 부드루아였거든요. 어떤 걸로 하실지 브랜딩으로는 꼭 한 가지로만 선택하셔야 돼요. 설명하셔도 되니까 부드루아입니다. 뭐 불인이 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친근한 표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들어와는 들어와의 뭐 구어체고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 그래서 조합이 굉장히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여기 타이틀을 보면, 얘는 여기서 월 200에서 300만 원. 너무 좋죠. 수익률이 부동산 경매 프로젝트. 이렇게 타이틀을 하셨는데, 이 타이틀 분석을 따지자면, 이 불인이 들어와라는 전문가가 월 2, 300을 수익 내는 어떤 부동산 경매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전문가 같기도 하고, 어떤 잘 둘이 합쳐져서 굉장히 효과적인, 독특하고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으셨고, 블로그에는 이게 잘 지은 것과 또 이제는 네이버에서 말하는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에 대한 분석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땐,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언급돼 있어서 되게 주목을 끌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체계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전문가가 뭔가 하는 거, 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굉장히 네이버 이런 데에서 이제는 광고 단가도 광고 단가지만 유입이나 팬을 제일 많이 갖는 게 경제 블로그예요. 왜냐면 경제적인 이득은 솔직히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프로필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권리부속사 30년 경력 공무원에 딱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제안을 드린 거, 감히 제안을 드린 거는 네이버에는 SEO라는 이제는 검색 관련 최적화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죠. 우리가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내 블로그가 노출이 됐는지. 아무리 좋은 물건도 보여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고. 컨텐츠 이런 블로그도 그래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얼마나 내 상품을 잘 가치 있게 포장해서 잘 앞으로 내놓는지 글 잘 쓰는 거 말고 키워드. 그래서 그 키워드를 최적화하는 거, 내 블로그를 최적화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SEO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여기 쓰신 이 타이틀에서 최적화를 내세울 수 있는 키워드는 부동산 경매예요. 좀 고급 키워드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될 메인 키워드가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를 앞으로 내세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쓸 때 제목 같은 경우는 얘는 부동산 경매라는 걸 앞에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 뭐 전문가니까 그리고 월 2, 300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브랜딩으로는 뭐 부드로아나 브리니트로아라는 이 선생님의 별명 아이디 자체를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 타이틀을 말씀을 드리자면
월 2, 300만 원 수익 내기 부동산 경매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잠시만요. 부동산 경매.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앞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선생님은 전문가잖아요. 인증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전문가의 월 300만 원 수익 비법. 이런 느낌이 선생님한테는 타이틀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가 앞에 키워드가 있고 선생님 이제 전문가라는 거 이런 건 솔직히 사람들이 다뭐 별명이든 아니면 그 안에 밑에 있던 프로필이든 이제 커리어나 얘는 글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자체에서 부동산 경매 전문가의 월 300만 원. 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도 개별 이렇게 학습자들이나 여기 들어온 사람한테 보장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몇 년간 이걸 해오시면서 월 2, 300은 뭐 그 정도쯤은 가볍게 벌어 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인 거잖아요. 나처럼만 하면 이렇게 따라온다. 선생님의 비법을 공개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거라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블로그 자체는. 그래서 이 자체를 선생님께서 강좌 사이트로만 운영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비법을 전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의 타이틀 자체를 여기 단어 선택이 유의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매 전문가의 월 300만 원 수익 비법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이 정도 해봤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의 이제는 브랜딩을 앞세운 거죠. 나중에 이제는 강연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불인이 들어와라는 이 이름 자체를 선생님의 브랜드와 동일시 되게 하려고 요거를 앞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나만의 어떤 이제는 이름을 올리려면 이런 브랜딩을 앞으로 내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실전 부동산 경매 월 300만 원 프로젝트 아니면 대상이나 타깃을 우선시한다면 직장을 위한 부동산 경매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금액은 특정하시는 게 딱 좋아요. 200에서 300 이런 거는 그 키워드나 이런 거 쓸 때도 좀 애매하고 사람이 쓰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항상 300 딱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식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딱 구분이 되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이렇게 요건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는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잘 나누셨어요. 카테고리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카테고리 자체도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이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거를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걸 한번 보면 굉장히 설정이 잘 돼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걸 보면 경매 관련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물건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 분석을 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낙찰 뭐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 보네 이런 거. 이런 검색 사이트도 있구나. 자료실. 그래,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내용은 전문적인 단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서 게시판을 제일 첫 번째로 넣으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수강 안내랑 찾아오시는 게 이거는 선생님 학원이나 뭐 클래스 이런 걸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이 콘텐츠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요 물건 분석부터 수익 분석까지 이거를 통합하는 어떤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경매 기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단어를 위로 해서 이 안에 내부로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칭찬합시다는 이제 낙찰 사례랑 인증샷이 있는데 사용자들은 칭찬합시다보다는 이제 실패 사례, 이런 실패 공유, 무조건 기록에 대한 그런 거에 되게 점수를 후하게 쳐줘요.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실패 사례면 신뢰도도 확실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강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자들 후기인가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실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폐쇄적인 카페가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블로그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와서 선생님 블로그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거, 유입, 뭐 체류 시간 이게 압도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너무 다 퍼주시는 거예요. 뭐 수강 후기 이런 건 좋아요. 왜냐면 그런 거는 시간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다 하니까. 근데 검색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부동산 관련 정보에 팁을 선생님이 여기서 너무 공개해서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알아보고 선생님 거를 찾아보면서 알아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 공개를 해버리시면 미천을 거의 뭐 오픈하시는 거? 뭐 좋은 뜻으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픈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또 다 아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는 다 아는 사이트고 또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찾고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사이트에 대한 블로그를 포스팅, 그러니까 선생님 거에 포스팅 하시는 게 맞고요. 포스팅해서 공지로 올려놓는 거죠. 공지로 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초기에 이런 거를 하려면 이런 사이트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합니다. 라고 그때 알려주시는 게 맞고요. 경매 자료실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시다면 이거를 포스팅으로 하셔서 공지글로 해놓으시고요. 메뉴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 많을 필요 없으니까 외부 링크는 안 하시는 걸로. 원래 네이버가 뭐든지 다 그 이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네이버가 가장 싫어하는 거. 보통 이제 이쪽 일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이버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부 링크. 외부 링크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부 링크 그렇게 쓰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블로그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블로그 포스팅 자체에도 외부 링크를 안 넣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아랫부분 검색 사이트부터 경매 자료실 이 부분은 쭉 빼셔도 돼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잘 보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게 잘하셨거든요.